자, 그러면 오늘 이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인슐린 펌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시고 시술하시고 현재는 이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최수봉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 당뇨병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당뇨병 하면 이제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좀 네. 개념이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뇨병이란 병이 어떤 병입니까? 네, 당뇨병이라는 병은 만성적으로, 즉 네. 지속적으로 고혈당을 지속하는 병을 말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 종류의 합병증이 와서 이 환자의 생활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관계를 간단히 우리 모형을 써서 설명해 보기로 하죠. 네. 네, 이 모형을 보면은 여기 소화기관이 있고 혈관이 있으며 여기 신장이 있고 췌장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그 세포가 있습니다. 예. 당뇨병이라는 병은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은 위에서 소화가 될 것입니다. 이 소화가 되면은 이게 포도당 상태로 바뀌게 되고 예. 이 포도당은 흡수될 것입니다. 피 속으로.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고 이 포도당은 또 세포에서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식사 후에는 예.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나와서 예. 세포의 벽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를 결합해서 문을 열어주면 포도당이 들어가서 세포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예. 네. 당뇨병 상태는 정상과 달라서 이 인슐린이 췌장에서 적게 나오는 병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문을 열어주지 못해서 이런 포도당이 흡수된 포도당이 피 속에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쌓여가지고 네. 높은 혈당치, 고혈당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고혈당은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 신장에서 바깥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변에서 당이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고 해서 당뇨병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예.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변에서 당이 나갔다는 것은 우리 몸의 영양분, 즉 예. 연료가 빠져나갔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연료가 빠져나가면서 이 환자는 당뇨병 환자는 배가 굉장히 고파지게 될 것입니다. 네. 먹어도 그래서 배고픈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 되죠. 즉 다식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또한 소변으로 포장이 나갈 적에 물도 함께 나가기 때문에 물도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도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다음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 또한 이 포장치가 이렇게 높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이것은 독작용이 있어서 예. 우리는 파괴시킵니다. 네. 여러 장기의 기능을 파괴시켜서 합병증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태가 당뇨병이라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변을 통해서 당이 빠져나간다고 당뇨병 이런 이름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당뇨병을 그 예전에는 뭐 부자병이니 뭐 사치병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네. 그런 말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글쎄요, 실제 우리가 환자를 보면은 우리 당뇨병 환자에서 그 비만한 환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자병이라는 말은 아마도 좀 잘못된 말 같고요. 그렇게 된 네. 이유는 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비만형 당뇨병, 비만과 당뇨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 그래서 나온 말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먹고 싶어 하니까 또 부자라야 또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그런 네, 병이 그런지도 생긴 건 모르죠. 아닌가. 네, 네. 예. 꼭 그런데- 부자병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환자들 보면 가난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네. 예. 근데 뭐 방금 비만형 당뇨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한국형 당뇨병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 당뇨병은 또 선진국의 그런 당뇨병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아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 서구 혹은 미국이나 이런 데에 이제 당뇨병 책을 보면은 예. 당뇨병 환자의 80%는 비만합니다. 예. 과체중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당뇨병들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당뇨병은 실제 몸무게를 재보면 80%가 마른형, 몸무게가 떨어지는 네. 형입니다. 예.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비만하는 당뇨병은 인슐린이 어느 정도 나오거나 예. 또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형의 당뇨병을 말하는 거고 비만하지 않고 마른 형의 당뇨병, 몸무게 빠지는 당뇨병은 인슐린이 상당히 부족형 당뇨병이다. 부족한. 그러니까 네. 인슐린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아주 부족하느냐 그 인슐린 과다에 따라서 상당히 그 종류가 다른 당뇨병이고 치료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그 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비만한 당뇨병은 많이 먹어서 비만하는 게 문제니까 먹는 걸 제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결국 적게 먹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나라 당뇨병은 미국 당뇨병과 다르고 그런데 똑같이 식이를 제한하게 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이런 잘못은 결국 우리나라 그 의학이 네. 미국 의학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는 인슐린이 몸에서 나오긴 하지만 네. 그거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그 당을 분해하지 못해 생긴 당뇨병이고 우리 네, 네. 한국은 체내 자체에서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그건 맞습니다. 당뇨병이라도 전혀 다르군요. 네, 원인이 다른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성인병이 되게 그렇습니다만은 초기 증상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당뇨병은 초기적- 어떻습니까? 네, 당뇨병이라는 병은 실제로는 굉장히 여러의 상태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가벼운 당뇨병도 있고 예. 중간 당뇨병도 아주 심한 당뇨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슐린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아주 가벼울 적에는 그냥 단지 좀 피곤하다든가 약간의 뭐 갈증이 느낀다든가 그리고 보통 일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초기 때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당뇨병이고 그런 상태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면은 점점 발전된 예. 점점 악화되는 당뇨병 발전되고 있죠. 예. 네. 그런 것이 당뇨병의 특징입니다. 예. 그럼 초기가 지나고 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초기가 좀 지나가고 나면 인슐린 분비량은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몸무게가 줄기 시작하죠. 예. 그 혈당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소변도 많아질 것이고 굉장히 커다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형태는 결국에 가서는 이 합병증을 갖고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장기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것 마치로 쉽게 피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집니다. 소변량도 많아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체중이 또 떨어지는군요. 예, 그렇죠. 또 가려운 피부 증상도 네, 나타나고. 피부 증상도 훨씬 근데, 많아집니다. 예, 왜 피부가 가려울까요? 예, 우리가 보면은 피부 가려운 사람 많은데 우리가 예. 신경도 망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이 예. 잘못돼서. 네, 맞아요. 신경들이 잘못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감염증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네, 흐린 많이 시야 나빠지죠. 증상도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에는 또 생리불순 현상이 그렇죠. 나타나겠고요. 결국은 당뇨병이라는 건 외부에 들어오는 영양분을 우리 몸에서 이용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네. 몸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죠. 아. 그것이 생리불순 등 식욕부진, 나중에 심해진 식욕부진, 또 손발저림은 신경 합병증으로 말초신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예. 그리고 이 목에 염증도 많이 생기게 되고 등등 또 이 치주염이 심해져 가지고 뭐 한 40대 됐는데 이빨이 다 빠진 사람들도 있고 네. 심각하게 이 감염증에 잘 걸려서 잘 낫지 않게 되는 그런 온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게 병이에요. 결국 이 당뇨병이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상들이 다 생긴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은 전신병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당뇨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소변 검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소변 검사 외에 또 어떤 진단법들이 있습니까? 네, 소변 검사는 이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간단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좋은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부정확합니다. 네. 그 외에는 정확히 하려면 일단 검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그 외에 당 부하 검사를 하고 그럽니다. 지금 저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혈당치 검사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간단한 기계로 혈액을 말초 추출하고 혈액을 있는군요. 예, 예. 약간 묻히면은 기가 알아서 12초가 되면은 나오게 되죠. 혈당치가. 예. 그리고 저보다 더 정확한 검사는 일부러 우리 포도당을 많이 먹여서 즉 예. 당 부하를 시켜서 예. 그 당 부하에 얼마나 환자 견디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래서 혈당치가 많이 높아지는 건 당뇨병이고 네. 부하에 잘 견디고 떨어지는 환자는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전도 검사도 하는군요. 네, 이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우리 심장에 나빠지니까요. 심장에 동맥경화증 들어와서 그래서 심장에 허혈성 변화가 있는 줄 알아서 심전도 검사도 합니다. 합병증이 있나 없나. 네, 검사를 그렇죠. 해보고. 예, 동맥경화증이 전신적으로 오기 때문에 심장에 동맥경화도 오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초음파 검사로 네, 또 심장도 심장의 움직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초음파 검사도 해봐야 되고요. 네. 근데 뭐 진단하는 방법들이 그렇게 뭐 복잡하고 까다롭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진단은 까다롭진 않지만 예. 초기 때 진단을 받아야 되고 적절한 치료해야 되는데 그런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게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진단을 받아볼 수가 예, 있습니까? 금방 뭐 어디서나 네. 금방 갈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와주신 방청객 중에 한 분을 모셔보고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자, 오늘 네.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자, 당뇨병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네.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분 있으면 얘기 한번 받아보시죠. 네, 평소에 예. 앞에 계신 젊은 분 같으신데 실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29입니다. 네, 젊으시네요. 근데 뭐 좀 이상을 좀 느끼세요? 평소에 자주
소변을 많이 보고 예. 물도 많이 먹게 되고 단 거 예. 초콜릿 같은 종류를 많이 먹게 아, 그럼 되는데 좋아하세요? 예, 과식도 많이 하시고. 예. 지금 네. 그래서 당뇨병의 초기가 아닌가 싶어서 예. 네. 궁금해서 벌써부터 지금 막 떨고 계세요. 혹시 진정하니까 싶어서. 그럼 직접 나와서서 한번 혈당을 네. 한번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 봤던 그런 그 혈당치 검사하는 기계인가 본데요. 네. 예. 자, 처음에 이거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환자의 저 손가락이나 예. 간단부에 소독을 하고 예. 특수한 침으로 약간의 혈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것을 이러한 스트립에 떨어뜨리면은 기계가 알아서 혈당치가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이 정상인 경우에는 혈당치가 얼마나 나와야 되나요? 네, 정상인은 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식전 혈당치, 네. 식사하기 전에 혈당치는 와 식후 혈당치는 나눠야 되고 식전 혈당치는 100 이하가 돼야 됩니다. 100 70에서 이하요? 90 정도가 돼야 되고 네. 식후 혈당치는 120에서 160 정도가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말할 적에 식전 혈당치 얼마, 식후 혈당치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밥을 많이 먹으면 이제 당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진단을 하는가 봐요. 그렇죠. 이게 네.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식전 상태, 식후 상태, 예. 신진대사에 보더라도. 자,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100이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분은 뭐 정상에 해당되겠네요. 네, 그렇죠. 정상이죠. 지금 식사한 지 꽤 되셨죠? 예. 네, 지금 한 7시간 됐으니까. 네, 됐습니다. 예. 근데 요걸 하면 직접 여기 나타난 게 예, 100으로 지금 나타났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군요. 아직 공복이기 때문에 정상이랍니다. 네, 안심해도 되시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뭐 단 거를 많이 좋아하신다는데 단 거를 아무래도 많이 먹다 보면은 조금 췌장에 무리도 갈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교수님 어떠세요? 네? 단 거를 참 네, 좋아하신다 네. 그랬거든요. 네, 네. 초콜릿 같은 단 거. 걸 많이 먹는 이유는 이제 포도당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네. 대신 많이 먹어줘야 되죠. 예. 당연한 그 본능적인 반응이죠.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네, 혈당이 지금 단 걸 많이 먹어요? 예, 그 당뇨병 아니죠, 그래도. 예. 네. 약간은 당뇨병 그래도 좀 따로.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단 걸 알겠습니다. 너무 단걸 많이 많이 먹 먹는다고 당뇨병 많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네.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가 단 거 많이 먹는 것이 해롭지만 예. 정상인 단 거 먹어도 네. 인슐린 충분히 공급 때문에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자, 근데 네. 이 당뇨병 하면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합병증이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기는 것이 문제라 그랬는데 말이죠. 네,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당뇨병 그 자체보다도 더 무섭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당뇨병은 우리 온몸의 장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일 무서운 거죠. 이 그림은 우리 정상인의 췌장 현미경 사진입니다. 보면 네. 이런 것은 아까 소화 효소를 만드는 세포고 네. 이런 것들은 인슐린 만드는 세포입니다. 예,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것은 당뇨병 환자의 이 췌장 현미경 사진입니다. 네. 그러한 인슐린 만드는 세포들이 망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뇨 심할수록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인슐린 만드는 공장이 파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당뇨병의 이제 가장 무서운 병이 망막증입니다. 네. 합병증으로서 이것은 태어날 땐 장님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장님인데 후천성 장님의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예. 그래서 환자의 생활을 아주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정상혈당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간혹 보면은 정상혈당 유지하지 않고 안과만 다니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좋아질 수가 없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것은 정상 그 망막 사진입니다. 혈관들이 네. 잘 유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것은 당뇨병 환자의 망막 사진입니다. 합병증이 와서 혈관들이 파괴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것은 심해서 망막 출혈이 있어서 예. 심하게 출혈된 걸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여러 번 되풀이 되면은 결국에서는 눈의 시력을 그래서 장님이 되는 경우가 되죠. 저런 다음 슬라이드 원인으로 보시죠. 이제 장님이 되는군요. 네, 이것은 이제 그 신경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이 망가져서 사지가 아프고 감각이 서운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다음에 위운동장애 와서 설사 변비가 오게 되고요. 또 자율신경계가 망가져서 발한 이상 땀나는 게 많이 나거나 적게 날 수도 있고 또 성생활을 못하게 임포와 같은 발기불능이 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것은 이제 당뇨병의
실제로 다리 네. 교제를 본 것으로서 써 문드러져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음 네. 슬라이드 보시죠. 더 심하네요. 당뇨병성 궤양이 있어서 신경이 마비돼서 계속적인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움푹 파지게 돼서 전염증이 와서 크게 다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 슬라이드는 이 동맥경화증으로 혈관이 막혀서 네. 전부 다 망가진 경우죠.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썩는 그렇죠. 거군요. 이것이 완전히 괴사된 거죠. 네, 죽어버린 것입니다. 약간 붓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염증도 동반하니까요. 어. 결국 이 환자는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참 무섭군요. 이것은 이제 또 우리가 콩팥도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일을 하는데 높이는 하는데 이것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독증이 오고 만세신분이 오고 결국은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해서 살 수밖에 없고 사망 원수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상으로 여러 종의 당뇨병이 합병증이 예. 오는 거죠. 근데 네. 합병증 가운데 아까 다리가 괴사하는 사진이 많았는데요. 네네. 하필이면 왜 다리 쪽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다리 쪽이요. 많은 이유는 첫째, 우리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다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우리 혈액 공급이 예. 장애를 받기 가장 쉬운 곳이죠. 아. 네. 동맥경화증 와서 예. 동맥들이 막히기 좁아지기 때문에 예. 가장 피해가 있기가 쉽고 네. 또 다리를 가장 많이 혹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신경도 가장 깁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아하. 그래서 신경마비 가서 다치는 줄도 모르고 살죠. 아유, 네, 그래서 그렇군요. 많이 오게 됩니다. 다리 네. 쪽에. 네,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 TV 닥터 이번 주는요, 바로 이 당뇨병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제 혈당 지도 검사를 해보고요, 또 직접 이렇게 합병증에 대해서들 보기도 했는데, 네. 잠시 후에는 말이죠, 인슐린 펌프라고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 주사만 늘 맞잖아요. 네, 약을 복용하거나요. 예.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최수범 교수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TV 닥터는 이 성인병을 이긴다 세 번째 시간으로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네. 이 뭐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혹시 내가 이 당뇨병인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 네.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이 치료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치료 방법은 네. 음식을 조절한다고 식이요법이 있고 또 우리 약들을 쓰는 경구의 혈당 강화제 네. 또 하루에 한 번 맞는 MPH 같은 인슐린요법, 네. 양분요법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보조요법에 불과하지만 운동요법을 우리가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그 식이요법이라든가 또 운동요법, 약물요법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혈당이 정상화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합병증이 오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의 잘못된 점을 개선을 해서 완벽하게 혈당을 정상화하는 방법을 최근에 개발됐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제가 최초로 했고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인공치장기 치료 방법입니다. 즉 네. 인슐린 펌프란 말도 씁니다만은 그런 방법을 하면은 이 원인적으로 치료를 해서 잘 먹으면서도 식사를 잘하면서도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합병증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같이 이게 인슐린이 좀 나오는 아직 나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췌장이 다 회복을 해서 완전히 낫게 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당뇨병은 불치병이다 하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예. 네, 불치병은 아닙니다. 고칠 수도 불치병이 되도록 치료를 하면은 불치병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치면은 네. 예. 그냥 완치대로 치료하면은 완치가 됩니다. 네, 이거 참 궁금해지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는 어떤 원리로 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인공췌장기 인슐린 펌프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당뇨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뇨병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은 기능을 잘 안 하고 있는 췌장 기능을 기계적으로 바꿔쳐서 예. 그 췌장으로 대신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주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원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잠깐 보면은 당뇨병 치료 방법 보면은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인슐린 펌프, 즉 인공치장기로 대신 일회해 주면은 식사를 정상과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소화에서 들어온 포도당을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혈당도 정상되고 몸의 에너지 부족 상태도 안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췌장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하는 마찬가지로 췌장도 회복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돼서 외부의 단 인공췌장기도 빼고 완전히 낫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기존의 치료 방법은 어떤 점이 있느냐면 이러한 기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칼로리 양, 밥 양을 줄여보면은 물론 원료가 적게 들어가니까 혈당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상인보다 적게 먹고 정상인과 똑같이 건강하게 하려는 것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많이 먹고 그래서 건강해요. 이게 정당 적게 먹으면 몸은 삐쩍 말라서 영양 실조가 와서 상당한 합병증을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식이요법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학이 서구의학을 그대로 모방해서 비판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만형의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것을 현실이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건 또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인공췌장기 치료에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인슐린을 공급해주는 방법에 예전의 방법으로서는 24시간 지속하는 지속성 인슐린을 만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 맞으면은 24시간 인슐린이 지속하게 됩니다. 네. 지금 하얗게 보이는 건 그것입니다. 이렇게 예. 되면은 실제로 정상인에서의 인슐린 공급 방법은 이렇게 식사 때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노란 색깔이죠. 예. 이것 네. 도저히 맞출 수 없어서 예. 저혈당이 높다가 고혈당이 와서 합병증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인슐린 이렇게 똑같이 펌프는 하는 것이죠. 혈당이 많으면 인슐린이 많이 들어가고 네, 그렇죠. 혈당이 적으면 적게 들어가고 예, 그렇죠. 그걸 딱 맞춰서 이제 인슐린이 공급되는 네, 그것을 이제 치료법이네요. 폐쇄 루프 이제 조금 복잡하냐면 인공췌장기고 이것은 개방 루프 인공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프로그램을 넣어서 예. 많이 올라갈 때 알아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똑같은 원리긴 하지만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더 네.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좀 더 인슐린 공급을 정상 췌장과 똑같이 공급해주는 방법입니다. 예. 또 다음 사진은 어떤 겁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인슐린 펌프, 또 인공췌장기 연구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는 1993년도 6월 23일 발표한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거라서 29개의 미국, 캐나다 당뇨센터에서 연구해서 1,440명의 인슐린 치료한 당뇨병을 대상으로 해서 그 환자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계속적으로 그 치료를 하고 기존의 인슐린하고 또 반수는 인공췌장기 치료를 위한 적극적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매년마다 합병증 오는 걸 비교해서 10년간 검사한 거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이것은 당화 헤모글로빈 치라고 혈당치를 3개월간 혈당치 합계 나온 것입니다. 이 빨간 것이 기존의 인슐린 치료한 것인데 보면은 계속해서 9% 정도를 10년간 유지했죠. 그러나 노란색은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인공췌장 치료한 것으로 7% 떨어진 다음에 계속 유지했습니다. 혈당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 혈당치를 볼 것 같으면은 이게 10년간의 평균 혈당치입니다. 720면 720면 평균 혈당치 보면은 존슨존 MPH라는 경우에는 하루 종일 7번 혈당치가 거의 다 200 이상이 되고 예. 적극적 인공췌장 치료한 경우에는 거의 150 이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10년간 유지했습니다. 그거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이것들을 매년마다 망막증이 오는가를 검사했습니다. 해보면은 이 빨간 거, 건조기 혈당을 200 이상 조절한 환자의 경우에는 만 9년 후에는 점점 증가해서 55% 눈에 망막증이 왔습니다. 예. 그러나 인공췌장기 치료한 경우에는 12% 눈에밖에 망막증이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환자의 경우 약 4% 환자는 10년 동안 혈당이 완전히 정상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한 명도 눈에 망막증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즉 이것은 결국 혈당 조절을 정상화하면은 망막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특히 주의할 일은 이것이 9년이니까 그렇지 10년, 12년 되면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년 정도 되면은 혈당 조절이 높습니다만 합병증 안 오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치료구나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치료를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망막증뿐만 아니라 신장 합병증도 훨씬 적게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신경병증도 보면은 이 신경학적 검사나 자율신경장애 검사, 신경전달속도 검사에서 노란 거, 즉 인공췌장기 치료한 것이 반수밖에는 비정상 나오지 않고 있어 신경합병증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모든 합병증 예방할 수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 망막증이 왔던 환자도 진행하는 속도를 보면은 혈당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망막증이 진행하는 속도가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어서 합병증이 있다 할지라도 혈당 조절을 잘하고 인공치료 잘하면 합병증을 치료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이 가장 유명한 연구고요. 그 외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인슐린 펌프 치료법에 쓰이는 인공 췌장기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것이 어떤지 인공췌장기.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네, 이것이 조그맣게 생긴 것으로서 네. 담배값보다 좀 작습니다. 예. 작고 또한 이것은 이제 환자들이 꽂을 수 있는 칩이 있습니다. 조그만 칩이 있는데 요 식사 칩이 있고 기초 칩이 있어서 24시간 동안 환자의 인슐린 들어가는 약 네. 공급하게 됩니다. 물론 인슐린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여기 들어가는 인슐린은 장시간형 인슐린이 아니라 속효성 인슐린입니다. 네. 사실 이 췌장에서 만드는 인슐린은 24시간 지속하는 장시간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네. 속효성 인슐린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환자들이 예. 권총처럼 이렇게 차기도 하고 삐삐처럼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24시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혈당이 거의 정상화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네. 요게 이제 안에 주사기가 들었습니다. 네. 예, 주사기 같은 것이 들어가지고 요것이 이제 혈당치가 올라가는 순간 몸속으로 인슐린이 들어가고 혈당치가 내려가면 좀 적게 들어가고 그때 딱 반응을 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들어가는 기계군요. 네, 이제 완전히 그건 폐쇄루프 인공췌장기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얻어서 미리 프로그램을 넣어서 프로그램에 맞게끔 들어갑니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얘기하신 대로,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거 시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은 이제 본인이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이 예. 교육을 물론 받아야 됩니다만은 이것을 피하, 복부 되게 복부가 넓으니까 피하가 네. 피하에다가 놓고 아. 반창을 붙이고 다니면 되죠. 네. 예, 예.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나요? 네,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시술 모습이 나오나 본데요. 네, 네, 시술 모습이 나오고 있군요. 예. 지금 넣는 건 뭡니까? 배터리입니다. 예. 예. 이 아, 배터리를- 건전지를 또 착용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건전지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간호사가 준비하고 있군요. 그래서 그 환자에 맞게끔 칩을 꽂고요. 그것은 이제 의사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 칩은 네. 일종의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중요한 팩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주사기를 네, 네. 인슐린을 넣어서 예, 장착을 주사기를 하고요. 주사기 인슐린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인슐린입니다. 예. 네. 그냥 장시간 인슐린은 아니죠. 예. 네. 일단 저게 이제 하면 일단 기계는 장치가 끝난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네. 복부에 네, 복부에 네. 저런 식으로 약 한 30도 정도로 예. 꽂아놓고 잘 고정시키고 다니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운동하거나 뭐 평상시 운동이라든가 지금 우리 환자 중에 농구하는 환자도 있고 예. 뭐 커다란 불편이 없습니다. 하긴 뭐 삐삐 같으니까 웬만한 거는 다 차고 예,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아프지 않을까 그러는데 아주 가는 반이기 때문에 거의 아픈 걸 모릅니다. 있는 걸 모르고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벨트에 차면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벨트에 차거나 어떤 분들은 주머니에 넣어도 되고. 예, 여기 네, 넣게. 겨드랑이. 예, 겨드랑이에 권총 타듯이 안 보이게 차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아주 반스에다 만들어서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뭐 편한 데다 예, 예. 차시면 되는. 네. 근데 저 칩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빨간 네, 칩도 그 있고 환자의 녹색 칩도 있고. 환자마다 다 인슐린 필요량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인슐린 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한 50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큼의 그 인슐린이 필요한지를 예. 우리가 입원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예.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네. 좀 전문적인 사실을 자세히 얘기하기는 예. 곤란하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어쨌든 네. 어쨌든 체질이 그 다르니까요. 사람한테 필요한 인슐린 양을 맞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인슐린 펌프다 이 말씀이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같은 인슐린 MP 같이 한 번 맞는 것은 무작정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우리 몸이 맞게 세 번의 큰 커브를 그리면서 식사 때마다 그렇죠. 네. 적당히 들어가는 것이죠. 그 패턴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네. 그럼 저런 정상의 차이죠. 인슐린 네. 치료법으로 네. 그 합병증의 치료도 가능합니까? 네, 아까 설명한 대로 합병증 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건 아주 증명되어 있는 일이고, 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효과가 좋군요. 그럼요. 네.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당뇨병 환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정말 필요한 정보가 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의사가 치료하는 대로 치료를 하고 약 주면 약 먹고 이러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예. 그 당뇨병 환자들의 이 필요한 알겠습니다.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쭉 말씀드리는 이 인쇄장기 인슐린 펌프를 직접 시술하시고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네. 그분 얘기를 한번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예. 지금 처음에 당뇨병이란 진단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한 20년 전에 그 몸이 좀 안 좋아가 건강에 안 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로 해본 결과 예. 당뇨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어떤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한의사 같은 데서 조약 예. 또 신약으로서는 다이나베나스 같은데 예. 뭐 그런 약을 예. 쭉 먹고 근데 별로 차도가 없던가? 예 보리밥 뭐 한약으로서 좋다는 뭐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었지. 예, 그때 어떠셨어요? 그런 차도가 거? 없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인공추장기를 시술하신 거죠? 예. 예.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몸 안에 있는 거라서 그런데. 예, 지금 하고 원하신다고 계세요? 보여드립니다. 한번 좀 죄송하지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예. 아무 표시가 안 나는데 네. 지금 저기 겨드랑이 쪽에다가 착용을 하셨네요. 예. 지금 아까 보여준 인공추장과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예. 저것은 이 전번에 나온 모델이거든요. 예. 이게 아마 13년 전에 나온 모델일 거예요. 아, 그렇군요. 82년도에 나온 건데 아직도 차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모델이 또 나와서 예. 바꿔줬는데. 네, 감사합니다. 좀 선생님은 앉아주시고요. 됐어요. 예. 네. 이거 여기 이렇게 차셨군요. 네. 자, 그 옆에 계신 분도 지금 인공추장기 하고 계시죠? 예, 저 착용한 지는 5개월 됐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그 우리 할아버님 비하면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뵙기에는 상당히 젊으셨는데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올해 40입니다. 무척 젊어 보이시는데요. 예. 근데 성병이 좀 일찍 오신 편이 네.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 그렇죠. 저 인공추장기 달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인공추장기 달기 전에는 약을 먹었죠. 다원일 약을. 예.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반알부터 시작해서 이제 2알까지 먹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식이요법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혈당이 많이 오르죠. 저 인공췌장기를 하고 나니까 한 번 아침에 이제 하고 나면은 예. 한 3일 정도는 예. 이 칩을 제가 조절해서 하게 되면은 예. 혈당이 정상치예요. 네. 한 번도 안 올라가고 한 번도 안 내려가고 정상인과 아니죠, 똑같이 이제. 가는 거. 제가 칩을 하고 나니까 예. 조금 안정이 되니까 음식을 좀 더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예. 그래도 뭐 평상시와 거의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 인공췌장기를 착용하면서 이렇게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제가 이걸 차고 있으면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 인공추장기 하고 나서 제일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공췌장기 하기 전에는 정신적으로 불안이 있죠. 언젠가는 합병증이 온다는 그 불안. 예. 네.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합병증이 안 온다는 그 좀 안정감이 있죠. 예. 음식은 어떠세요? 음식은 저 옛날보다 식이요법을 좀 하고 있는 편이죠. 좀 많이 먹어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지금 상당히 기분 좋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계속 좀 건강하게 예. 합병증 나와주셔서 찾아오지 않게 감사합니다.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요. 네. 또 합병증도 상당히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그렇다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게 되면 네. 시술을 하게 되면 치료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합병증은 완벽하게 예방이 되고요. 예. 그거는 진리입니다. 또 진실이고. 혈당이 많이 정상화되고 그 10년간에 걸친 대단히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그 논문뿐 아니라 다른 논문도 많은 논문들이 그걸 지적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같이 인슐린 좀 나오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혈당이 조절되면은 예. 췌장도 회복해서 완전히 낫게 되는 거죠. 예. 잠깐 이쪽에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수의 환자들이 완전히 낫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관해라고 그러는데 네.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난치된 걸로 관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당뇨병 학회와 또 한일합동 당뇨병 학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보면은 91명의 당뇨병 환자를 1년 동안에 인공추장기 치료를 했습니다. 1년 후에 이 환자들 조사해 보니까 91명 중에 31명은 기계를 띄고 나서도 혈당이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정상이라는 얘기는 식후 혈당치도 140 이하, 식전 혈당 100 이하가 됐고 먹는 약도 없고 병원도 안 다닙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고요. 예. 그래서 그 환자들이 얼마 동안 인공치료를 다녔나 봤더니 빨간 것이 단 기간입니다. 저기 5개월이니까 4개월 만에 기계 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8개월 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완전히 혈당이 정상. 이 사람들은 병원에 오지도 않습니다. 네. 또한
이 한 3명의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중간에 감기를 걸었다든가 큰 일이 있을 적에 혈당이 조금 높아져서 다시 살다가 끊는 경우가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얼마 동안에 이 어떤 환자들이 잘 낫는가 알기 위해서 당뇨병에 걸려있는 기간, 얼마 동안 걸리다가 기간에 따라서 얼마나 낫는가 봤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앓았다가 1년 이내에 오는 환자들 보면은 여기 22명 중에 14명이 기계를 띄고 낫습니다. 그러나 1년, 5년 사이에 다른 치료하고 있다가 온 환자들, 그런 환자를 보면은 약 한 반수 정도, 그 다음에 5년, 10년 사이에는 약 3분의 1, 10년, 15년 사이에는 10명 중에 2명이 낫습니다. 15년이 된 사람은 합병도 있고 그래서 1년 후에는 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6년 만에, 23개월 만에도 난 사람이 네. 생겨 있어서 일찍 이 치료를 하면 할수록 췌장 예. 기능은 빨리 회복해서 알겠습니다. 난능도 훨씬 네. 좋아서 예.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참. 일단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질문부터 한번 받아보고 예.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어떤 분이 궁금하세요? 예. 뭐가 궁금하십니까? 예, 저는 교수님께서 팜플렛이나 책자를 통한 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네. 췌장이 10%만 살아 있으면은 이 인공 췌장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면은 이게 췌장이 다시 재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또 궁금하고요. 다음에 췌장이 혈당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재생이 됐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점검이나 검사를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지 이런 면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췌장의 기능에 90% 망가지고 10%만 되면은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뇨병 아주 시초입니다. 예. 그리고 아주 심한 당뇨병 환자들은 10% 정도가 아니라 5%, 3%, 2%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예. 사람이 외부의 음식을 먹고 그것을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시키는 데 필요한 양은 췌장 전체 10%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주 가벼운 당뇨병이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9% 망가지는 경우에 우리가 혈당 조절 잘해서 췌장이 회복을 해가지고 예.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혈당 조절되면 예. 더 많이 나서 12% 되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또 한 가지는 인슐린이 얼마 나오냐는 문제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슐린 직접 재고 있어요. 나오느냐? 그렇지만 인슐린 나오는 자극원은 포도장치라든가 다른 신경계통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화 질문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친척분 중에서요. 예.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보통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가망이 없다. 그래서 안 맞으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인공췌장기의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보다 더 낫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당뇨로서 가망이 전혀 없을 때 사용해야 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 네, 그런 질문들을 하고 또 그런 질문 뒤에는 상당한 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방송 이런 방송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자, 그 말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마정에 나빠졌을 때 치료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치료는 인공체형 치료하면 처음부터 혈당이 조절이 잘 됩니다. 예. 그리고 회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먹는 약을 먹게 되면은 병든 췌장을 쥐어짜서 점점 나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본의가 뭔지 진위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초기 때 하면은 그 환자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네. 나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초기에 해야 되고 또 그래야 그렇죠. 효과가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당뇨병 하면은 상당히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되게 우리가 흔히 알기는 식사요법을 예방 많이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당뇨병의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어떻게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당뇨병인데요. 왜 인슐린 부족해지느냐? 거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면이 많습니다. 우리 확실한 이유는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인슐린 작용을 잘하기 위해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너무 스트레스 빠지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면 인슐린 작용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식이요법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뇨병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당뇨병이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네, 없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칼로리를 먹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에너지를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음식을 먹어도 좋고, 네. 단지 하나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단순 당을 먹으면은 급격히 혈당 올라가기 때문에 체장에 무리를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효과가, 그 나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이 요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 정상과 똑같이 커피에 설탕 정도 넣어 먹는 건 괜찮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들을 우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많이 생각이 바뀌고 있죠, 요새. 네, 아까도 옛날과 많이 말씀하셨지만 달라집니다. 먹는 거하고 당뇨병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실 원인은 인슐린 문제입니다. 먹는 거 문제가 아니고 인슐린 체장의 문제죠. 그렇다면 또 운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방하시느라고 또 치료하실 때도 예, 그렇고. 운동하는 것은 인슐린 작용을 좋게 하는 거니까 네. 혈당이 잘 떨어질 겁니다. 그건 좀 예. 전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건 견장할 만한 일이죠. 예.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죠. 그럼 운동에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당뇨병. 운동은 이제 아무래도 근육을 많이 움직이고, 조깅 간다든가 등등의 수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좋을 것입니다. 네. 조깅 같은 거. 네, 네, 네. 요즘 그런 흔히 거죠. 얘기하는 네. 체조, 여기 나오네요. 예, 예, 스트레칭 예. 같은 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체조 같으면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사항 참 혼동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좀 많이 나올 적에 필요한 것이지 예. 네. 아주 안 나가지고 200, 300 되는데 운동 가지고 그거를 고치겠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혈당이 떨어진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일단 어느 정도 네. 인슐린이 그렇죠. 나온다면은 그렇죠. 아까 나온다면 이게 이제 분분의 초기적인 분분이죠. 예. 네.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이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그 교수님 말씀대로 인슐린 펌프 치료법도 해야 되겠고 네. 또 그와 함께 식이요법과 그런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존의 치료과 우리 치료가 다른 점은 굉장히 적극적 치료로 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식사도 정상과 똑같이 하게 되면 됩니다. 그걸 적게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도 혈당이 정상화되니까 신대도 좋아지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료의 그 액센트가 어디에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중점이 인슐린 공급에 들어가고 공급의 네. 가장 좋은 건 인공췌장기 치료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먹게 되죠.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은 부수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죠. 모든 병이 다 네. 그렇습니다만은 당뇨병도 인슐린에 관한 문제니까 인슐린에 관한 근본적인 걸 치료해야 된다 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끝으로 오늘 이 당뇨병에 대해서 쭉 정리를 좀 하신다면요. 네. 당뇨병은 굉장히 초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빠지는 병이기 때문에 예. 초기 때 체장을 회복하는 방법을 빨리 쓰는 게 좋겠고 네. 혈당 정상화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합병증 오기 전에 빨리 혈당을 정상화해서 합병증을 예방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환자를 보면 합병증 온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혈당 200 이상만 되면 합병증 증상 없더라도 빨리 와서 혈당을 정상화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을 치료해야만 될 것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체장이 점점 나빠지는 거니까 악화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일단 그렇겠죠. 조기 치료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근데 당뇨병도 당뇨병은 자기가 증상을 합병증 같은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혈당치를 보고선 자기가 알아서 빨리 치료해야 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신 오늘 건국의대의 최수봉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5분의 상담이 역시 오늘 전화 받느라고 애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죠? 네,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게 있나요? 당뇨병 하면 네. 저는 이때까지 불치의 병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무조건 단 거를 많이 먹고 과식을 하면 생기는 병인 줄 알았거든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잘못 예.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